저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국가에게 배웠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을 묻지 않고 그냥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20년간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으로 살았습니다.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체제의 적을 제거하고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총구 앞에 제 동생이 무릎 꿇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즉결 처형. 방아쇠를 당긴 순간 저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빼앗긴 남자의 피해 탈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2019년 11월 4일. 제 인생이 끝난 날입니다. 평양 외곽 지하 은신처. 반동분자 색출 작전이었어요. 정보원의 제보로 지하 기독교 모임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글을 봤습니다. 박민수, 제 친동생이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동무 박철수, 신원 확인했나?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동무.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확인했습니다. 반동분자 명단에 있는 자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을 봤어요. 박민수, 세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기계의 목소리였습니다. 즉결 처형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권총을 들어 민수를 겨눴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형,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손에서 총이 떨어질 뻔했어요. 총살? 상급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쓰러졌어요. 피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요. 제 동생을 죽인 채로. 나머지 11명도 처형되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상급자가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어요. 동무는 진정한 혁명 전사다. 훈장에 민수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토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괴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권총을 꺼내 내 머리에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비겁했으니까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이미 아셨던 겁니다. 보위부가 먼저 통보했거든요.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방아쇠를 당겼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민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찢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충성스러운 요원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꿈꾸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민수의 피값을 받아내겠다고요. 하지만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왔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수 사건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감시받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제 컴퓨터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전화는 도청당했습니다.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수 동무,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군. 괜찮습니다. 가족 문제로 동요하면 안 돼.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지 혈육에 충성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11월 28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수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였어요.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검은색 차량 3대가 서 있었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제 아내 최영희가 요원들에게 팔이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는 울면서 엄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려고 했어요. 뛰어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뛰어내려가면 저도 잡힙니다. 그리고 모두 죽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제 창문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도 위를 봤습니다. 아빠. 제 손이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요원들을 쏴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태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제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받았습니다. 박철수 동무.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무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네. 동무도 곧 조치될 것이야. 왜 이러십니까? 동무는 동생을 죽이고도 눈물을 흘렸어. 그건 동요의 증거지. 우리는 동요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던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저를 다 쓴 뒤 버린 거예요. 민수를 죽이게 해서 충성도를 시험했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토사구팽? 쓸모 없어진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말. 바로 저였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어요. 저는 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상용 권총과 탄약, 위조 신분증, 현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USB 하나를 챙겼습니다. 보이부 비밀 서버 접속 코드가 담긴 USB였어요. 이것이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 일격을 가해야 했어요. 비밀 서버실로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밀 데이터를 빼내고 흔적을 지우고 불을 지를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국가의 전쟁이요. 11월 29일 새벽 2시 평양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본부 건물. 저는 20년간 이곳에서 일했어요. 모든 경비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어요. 정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하 환기구를 통하면 가능했어요. 환기구 철창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만든 비상 통로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10분간 기어가 지하 3층 서버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밀어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CCTV가 15초마다 회전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 뛰어내렸어요. 서버실 문 앞. 생체인식 잠금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지문은 등록되어 있었어요. 손을 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이곳에 북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버에 연결했어요. 접속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 메시지가 떴어요. 검색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5호 최근 수감자 명단. 파일이 열렸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이름이 보였어요. 수감 일시, 위치, 제목.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검색했어요. 고위층 비자금 계좌, 해외 은닉 자산, 비밀 숙청 명단.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 데이터만 있으면 체제를 뒤흔들 수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복사했어요. 마지막 파일이 전송 중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요. 경비병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어요. 권총을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병이 들어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누구? 말을 끝내기 전에 제가 총을 쐈습니다. 소음기가 달려 있어서 소리가 작았어요. 경비병이 쓰러졌습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USB를 뽑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냈어요. 휘발유였습니다. 서버 위에 뿌렸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서버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퍼졌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어요. 하지만 휘발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서버실에 불. 요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정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가야 했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탕탕.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어요. 달려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양의 모든 골목을 알았어요. 20년간 이 도시를 감시했으니까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대를 따돌렸어요. 안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준비해둔 은신처였어요. 그곳에 위조 신분증과 무기,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USB를 만졌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체제의 심장을 쥔 셈이었어요. 사냥개에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버려진 집이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벽 뒤 비밀 공간을 열었어요.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세대를 켰습니다. 보이브 감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제 계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평양 전역에 CCTV 화면이 떴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밤 지나간 모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본부 건물, 골목길 안가까지 모든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삭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제 얼굴이 찍힌 모든 영상이 사라졌어요. 타임스탬프도 조작했습니다. 이제 감시 시스템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신원 정보도 지워야 했어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박철수 파일을 열었어요. 20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삭제했습니다. 클릭. 박철수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서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본부 건물 문서 보관소예요. 내일 아침이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업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바꿔야 했어요.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염색약으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수염을 길렀습니다. 3일만 기르면 인상이 달라질 거예요. 안경을 썼습니다. 도수 없는 검은테 안경이었어요. 얼굴형이 달라 보였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40세, 함경북도 청진 출신, 무역회사 직원. 사진을 찍어 신분증에 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김영수였어요.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권총 2자루, 탄창 6개, 수류탄 2개, 전투용 칼 1자루. 돈을 세었습니다. 북한 원화 500만 원, 중국 위안화 3만 위안, 미국 달러 5천 달러. 탈출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 신의주에서 압록강 도강, 중국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버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추적자가 올 겁니다. 보이부는 저를 잡기 위해 최고의 요원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가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일, 제 수제자였어요. 강일은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술, 제 습관, 제 사고방식. 저보다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냉혹했어요. 그를 상대하려면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써야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해져야 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배낭에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태웠습니다. 새벽 4시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6시에 출발해요. 그 전에 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갔지만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평범한 김영수였으니까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신의주행표를 샀어요. 검표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동무 신의주는 무슨 일로? 무역회사 출장입니다. 허가증은? 위조 출장 허가증을 보여줬어요. 검표원이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게.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2명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동무 신분증 침착하게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됐습니다. 경찰이 돌려줬습니다. 안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6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탑승했어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어요. 20년을 산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위험은 앞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전쟁. 박철수는 죽었습니다. 김영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김영수는 살아남을 겁니다. 같은 시각, 보위부 본부. 최강일이 작전실에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 냉혹한 눈빛의 남자였어요. 보고하라. 강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요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서버실이 전소되었습니다. 경비 1명 사망, 데이터 80% 소실. 범인은 박철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강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였어요. 스승님답군. 그는 벽의 지도로 걸어갔습니다. 평양 전역 지도였어요. 철수 동무는 계획적입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탈출 루트를 준비해뒀을 겁니다. 빨간 마커를 들었습니다. 보위부 본부에 점을 찍었어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강일은 철수를 20년간 따라다녔어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가가 있을 겁니다. 비밀 은신처요. 철수 동무는 항상 백업 계획을 세웁니다. 외곽 지역에 원을 그렸습니다. 이 범위 안에 안가가 있어요. 찾아내십시오.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강일은 책상으로 가서 파일을 펼쳤어요. 박철수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어요. 빈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철저하군요, 스승님. 하지만 강일은 파일이 필요 없었어요. 철수에 대해 파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평양역에서 신의주행표를 끄는 김영수라는 자가 수상합니다. 왜? 새벽에 표를 샀는데 얼굴에 염색 흔적이 있고 안경을 썼습니다. 어제까지 기록이 없던 신분증이에요. 강일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차는 언제 출발했나? 6시 10분 전입니다. CCTV 영상 보내라.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일이 열었어요. 김영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 안경, 수염. 하지만 강일은 알아봤어요. 철수 동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냥의 시작이었어요. 신의주행 기차를 멈춰라. 그리고 내 차를 준비하라. 기차를 멈추면 의심할 텐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눈치챘을 겁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강일은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었어요. 20년간 가르쳐 주셨죠, 스승님.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평양역.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일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가족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동생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것이 철수를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약점이 되었습니다. 강일은 달랐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정심도 없었어요. 완벽한 사냥개였습니다. 철수가 만든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이 창조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운전사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강일은 시계를 봤어요.
철수는 1시간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주까지는 8시간 걸려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일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장비가 있었어요. 권총, 저격소총, 수류탄, 전투칼, 추적장비, 그리고 특별한 것 하나.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안에 담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피우던 담배였어요. 특유의 향이 있었습니다. 강일은 그 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냄새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지나간 곳이라면 반드시 그 향이 남아있을 거예요.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강일이 내렸어요. 매표소로 갔습니다. 신의주행 승객 명단. 누구십니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보이부 특수요원 최강일. 매표원이 얼어붙었어요. 즉시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6시 출발 기차. 다음 신의주행은 8시입니다. 표 한 장. 예. 강일은 표를 받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김영수가 앉았던 자리를 찾았어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희미하게 담배 향이 났어요. 여기 앉으셨군요, 스승님.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2시간 후 강일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격차는 2시간이었어요. 신의주에 도착하면 1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만날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철길이 북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저 끝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스승님. 곧 만나 뵙겠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복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졸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추격자가 올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서지? 무슨 일이야?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정차합니다. 보안 검문이 있을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검문.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보이부 차량이 보였습니다. 요원들이 올라탔습니다. 객실마다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옵션을 계산했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버틸까? 도망치면 즉시 의심받습니다. 버티는 게 나았어요. 위조 신분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강일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볼 거예요. 요원이 제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강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 침착하게 꺼내 보여줬어요. 요원이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동무 신의주는 무슨 일로? 무역회사 출장입니다. 회사 이름은 대동강무역회사입니다. 요원이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머리 염색했습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회사 지시로요. 왜? 중국 바이어를 만나는데 젊어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다음 승객으로 갔어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최강일이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강일이 여기 있어요.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신문을 더 높이 들었어요. 얼굴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일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각 객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 객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저는 신문 뒤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일이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저를 스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담배 향이 퍼졌어요. 강일의 코가 움찔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김영수 동무. 저를 불렀습니다. 신문을 내렸어요. 강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일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신분증. 저는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일이 받아들었어요. 찬찬히 봤습니다. 염색을 하셨군요. 예. 담배 피우십니까? 가끔. 무슨 담배? 국산입니다. 강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잡지 않았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강일이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요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게임이에요. 강일은 저를 알아봤지만 여기서 잡지 않았어요. 추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있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일이 서서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끝장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신의주역에서 내리면 잡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신의주 전역이 어디지? 청천강역. 거기서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청천강역은 작은 역이에요. 기차가 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상정지 레버를 찾았습니다. 객실 끝에 있었어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1시간 후면 청천강역이에요. 그 전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배낭을 챙겼어요.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열 수 있었어요.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기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차 지붕. 거기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화장실 천장을 봤습니다. 환기구가 있었어요.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청천강역 직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곧 청천강이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움직여야 했어요. 화장실 천장의 환기구를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몸을 밀어넣을 수 있었어요.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붕이었습니다. 기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지붕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맨 앞 객차였어요. 거기서 뛰어내릴 겁니다. 한 객차, 두 객차. 천천히 전진했어요. 바람이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붕으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강일이었습니다.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강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도 지붕 위에 있었어요.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일도 총을 겨눴어요. 강일, 비켜라. 안 됩니다. 제 임무는 스승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죽은 채로? 살아있는 게 좋지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탕! 강일이 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쳤어요. 저도 쐈습니다.
강일이 몸을 낮췄어요. 둘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일은 뒤에서 쫓아왔어요. 객차 연결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래로 철로가 보였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강일도 뛰어넘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5m, 4m. 앞 객차로 계속 갔습니다. 맨 앞 기관차가 보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강일이 피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포기하십시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강일이 소리쳤습니다. 있다. 저는 기관차 지붕에 올라섰습니다. 앞을 봤어요. 달이었습니다. 철교가 나타났어요. 아래로 청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일이 다가왔습니다. 3m, 2m.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싸울까? 싸우면 집니다. 강일이 더 젊고 빨랐어요.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래 강물이 깊어 보였어요. 강일이 달려들었습니다. 권총을 버리고 격투를 시작했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막았어요. 반격했습니다. 강일이 피했어요. 서로 붙잡고 굴렀습니다. 지붕 위에서 뒤엉켰어요. 강일의 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가 가르친 기술이었습니다. 3초면 목이 부러져요. 1초, 2초. 무릎으로 강일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강일이 비틀거렸어요. 손이 풀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강일도 일어났어요. 철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초 후면 지나갑니다. 강일, 마지막으로 묻겠다. 비켜줄 수 있나? 안 됩니다. 그럼 미안하다. 달려들었습니다. 강일과 부딪혔어요. 둘 다 지붕 끝으로 밀렸습니다. 강일의 몸이 반쯤 떨어졌습니다. 저를 붙잡았어요. 같이 떨어지려는 거였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스승님. 안 돼. 강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뛰었어요. 철교 난간을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아래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30m 아래였어요.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물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팔다리를 저었어요. 위로 헤엄쳤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철교 위에서 강일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일이 권총을 겨눴습니다. 쏠 거였어요.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물을 뚫고 날아왔어요. 헤엄쳤습니다. 강 아래로 내려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0m쯤 헤엄쳤을까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기차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강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변으로 헤엄쳤습니다. 바위에 매달렸어요. 기어올라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교가 보였어요. 저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젖었지만 USB는 방수 케이스에 있었어요. 안전했습니다. 권총은 강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권총이 배낭에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는 청천강 상류였어요. 신이 주는 북쪽으로 100km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 이동하고 낮에 숨어야 했어요. 산으로 향했습니다. 추격대가 곧 올 겁니다.
사라져야 했어요. 강일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 있을 겁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청천강에서 산으로 올라간 지 3일째였습니다. 자강도 산맥이었어요. 11월 말 산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였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동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눈을 녹여 물을 마셨지만 배는 계속 고팠습니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추격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산을 훑었어요.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헬리콥터가 지나갔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었어요. 넷째 날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어요. 눈 위에 누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니, 안 돼.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수를 해야 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계속 걸었어요. 사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늑대가 먹다 남긴 것 같았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칼로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날것으로 씹어 먹었어요. 비릿하고 질겼지만 삼켰습니다.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계속 갈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날 추격대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했어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열감지 센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체온으로 찾는 겁니다. 체온을 숨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흙을 온몸에 발랐습니다. 두껍게요. 동물 배설물도 묻혔어요. 냄새가 지독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뭇잎과 풀로 몸을 덮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였어요. 추격대가 지나갔습니다. 열감지 센서를 들고 있었어요. 제 옆 10m를 지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흙이 체온을 차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신의주까지 50km 남았어요. 여섯째 날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옷도 필요했어요. 돈은 있었습니다. 밤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을 골랐어요. 작고 외진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요? 진흙투성이에 피투성이인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돈 다발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들어오시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씻어야겠소. 물을 데워줬습니다. 저는 진흙과 피를 씻어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얼굴에 상처투성이, 동상으로 검게 변한 코와 귀, 수염은 길게 자랐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자가 준 낡은 옷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감자와 김치였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이 지경이 됐소? 사냥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당신 도망자지?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맞췄어요. 걱정 마시오. 난 신고 안 해. 나도 체제가 싫소. 고맙습니다. 어디 가려고? 신이 주요. 압록강을 건너려는 거군.
예, 위험해. 국경은 삼엄해.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용감하오. 살아남기를 바라겠소. 하룻밤 묵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잤어요. 아침에 떠났습니다. 남자가 음식과 옷을 더 챙겨줬어요. 조심하시오. 감사합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신의주까지 40km.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국경 근처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강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의주 외곽 장마당. 국경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사꾼, 주민, 밀수꾼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군중 속을 걸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어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담배 노점상 김철호라는 밀수꾼이었어요. 5년 전 저는 김철호를 잡았었습니다. 밀수 혐의였어요. 하지만 풀어줬습니다. 대신 정보원으로 쓰려고요. 철호는 압록강 도강 루트를 알고 있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찾았습니다. 철호가 담배를 팔고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철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변장 때문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봤어요. 동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왔습니까? 도움이 필요해. 무슨? 강을 건너야 해. 철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당신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100만 달러. 온 나라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도와줘. 5년 전 은혜를 갚을 때야. 철호가 망설였습니다.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국경이 봉쇄됐어요. 당신 때문에요. 방법이 있을 거야. 있긴 합니다만. 뭐? 위험해요. 성공률 50%. 괜찮아. 철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밤 11시 장마당 뒤 창고에서 만나요. 알았어. 담배값을 치렀습니다. 돈을 더 얹어줬어요. 선불이야. 철호가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어요. 박동무 정말 건너실 겁니까? 그래. 가족은? 구하러 간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에 봐요. 장마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철호의 눈빛.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배신? 아닐 거예요. 철호는 제게 빚을 졌습니다. 배신할 리 없어요. 하지만 100만 달러.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돈 앞에서요. 조심해야 했어요. 밤에 창고에 가면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호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장전되어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철호?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철호가 구석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오셨군요. 최강일이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최강일이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어요. 저도 권총을 들었습니다. 서로 겨누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밀수꾼 김철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찾을 거라 예상했죠. 철우를 협박했나? 아니요. 그는 자발적으로 협조했습니다. 100만 달러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죠. 철우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배신한 것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승님, 포기하십시오. 창고 밖에 30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항상 있어. 어디? 웃었습니다. 내가 가르쳤잖아. 항상 백업 플랜을 준비하라고. 강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걸.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류탄이었어요. 강일이 긴장했습니다. 설마 터뜨리실 건 아니겠죠? 왜 안 돼? 스승님도 죽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서 잡히면 죽어.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 핀을 뽑았습니다. 강일이 뒤로 물러섰어요. 3초 있으면 터집니다. 강일 선택해. 나를 쏴서 수류탄을 떨어뜨릴까 아니면 도망갈까? 강일이 망설였습니다. 1초, 2초.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창고 문 쪽으로요. 폭탄. 강일이 소리쳤습니다. 밖에 있던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쾅!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이 날아갔어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이용했어요. 철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를 풀어줬어요. 미안해, 철호. 이해해. 칼로 철호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를 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철호를 방패로 썼습니다. 앞에 세우고 창고 뒤쪽으로 갔어요. 강일이 총을 쐈습니다. 탕탕탕. 하지만 철호 때문에 정확히 쏠 수 없었어요. 창고 뒤편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부쉈어요. 철호를 밀어넣고 저도 뛰어내렸습니다. 밖은 강변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철호를 놓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쳐. 철호가 비틀거리며 도망갔어요. 저는 강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요원들이 쫓아왔어요. 강변에 보트가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 쓰는 배였어요.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켜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강 중앙으로 향했어요. 강변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을 뚫고 날아왔어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100m, 50m.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보트 엔진이 맞은 거예요. 엔진이 꺼졌습니다. 보트가 멈췄어요. 아직 50m 남았습니다. 북한 영해였어요. 뛰어내렸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뒤에서 강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다음은 가족 차례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가족. 수용소에 있는 아내와 딸. 강일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망치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저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살아서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먼저 중국에 가야 했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중국 강변에 도착했어요.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변에 쓰러졌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강일이 서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제 발목을 맞췄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졌어요. 강일이 소리쳤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끝장입니다. 저는 발목을 붙잡고 굴렀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살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이 위험했으니까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피를 멈춰야 했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설 수 없었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어가야 했습니다. 중국 마을까지 1km,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일이 아직 서 있었어요. 총을 내렸습니다. 왜 더 쏘지 않을까?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일은 제가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스승님, 강일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강을 건너 들렸어요. 다음은 가족입니다. 수용소로 갑니다. 아내와 딸을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강일은 북한에 있었고 저는 중국에 있었으니까요. 절대 용서 안 해. 소리쳤습니다. 강일이 웃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스승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 진짜 끝장을 봅시다. 강일이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피 흘리며 강변에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 한 손 땅을 짚으며 전진했어요. 100m, 200m,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아침이었어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이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50m, 30m,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어요. 거기서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겨누는 건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탈북자입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통했어요.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병원으로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USB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아직 있었습니다. 이걸 미국 대사관에 공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발목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어요. 깨꾼, 여기가 어디입니까? 단둥병원. 당신 수술했어. 총알을 빼냈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 문제가 있어. 무슨? 북한이 당신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 압력이 세.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면 죽어요. 알아.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협정이 있어. 탈북자는 송환해야 해. 제가 가진 게 있습니다. 뭐? 북한 고위층 비리 자료. 이걸 공개하면 국제적 파장이 클 겁니다. 공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 있어? USB를 꺼냈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안전했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공안이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군.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제가 망명을 신청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왜? 여기는 단둥이야. 대사관은 베이징에 있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구금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안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위험해. 뭔데요? 도망쳐. 내가 도와줄게. 베이징까지 가. 거기서 대사관으로 들어가. 왜 도와주십니까? 북한이 싫어. 그리고 당신 자료가 진짜라면 도움이 될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일단 움직여야 해. 북한 공작원들이 오고 있어. 공안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목발을 줬어요. 차가 밖에 있어. 베이징까지 직행이야. 15시간 걸려. 알겠습니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공안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한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추격하고 있었고 가족은 위험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데이터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구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추격이 너무 빨랐어요. 단둥에서 100km 떨어진 연변. 한국계 중국인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공안이 저를 한 집에 숨겨줬습니다. 지하 가옥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베이징과 연락할게. 공안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주인은 60대 한국계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밥 먹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었겠어요. 북한에서 왔다며? 예. 나도 옛날에 북한 사람이었어. 50년 전에 넘어왔지. 할머니의 눈에 향수가 어렸습니다. 가족은? 다 북한에 있어요. 아내와 딸. 구하러 갈 거예요? 예. 용감하시네. 밥을 먹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기밀 문서였어요. 고위층 비자금 계좌, 해외 은닉 자산, 숙청 명단, 정치범 수용소 운영 실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북한 정권이 흔들릴 거예요.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을 것이고 가족을 구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 박철수입니다. 북한 정권의 기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일부만요. 전부를 주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니까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어요.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사관의 답변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검은 차량 2대가 나타났습니다.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달려왔어요. 누구예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잡으러 왔어요. 배낭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USB를 넣었어요. 권총을 꺼냈습니다. 뒷문으로 갔습니다. 열었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있었어요. 공작원이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항복해. 박철수. 앞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공작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뒷문의 공작원에게 쐈어요. 탕탕! 공작원이 쓰러졌습니다. 뛰어나갔어요. 골목을 달렸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절뚝거렸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어요. 뒤에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작원들이 쫓아왔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벽에 총알이 박혔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공작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쏘지 못했어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베이징, 돈 다발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빨리. 운전사가 돈을 보고 끄덕였어요. 타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작원들이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빨리. 운전사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뒤쫓는 차도 빨랐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권총을 꺼냈어요. 뒤를 쏴야 했습니다. 추격자들을 멈춰야 했어요. 조준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의 타이어를 노렸어요. 탕!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한 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는 계속 왔어요. 다시 쐈습니다. 탕탕!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탄창을 갈아 끼웠어요. 마지막 탄창이었습니다. 계속 쐈습니다. 두 번째 차도 타이어가 터졌어요. 멈췄습니다.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따돌렸어요. 계속 가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까지 10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뒤로 기대었습니다. 피곤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베이징, 거기서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추격이 있을 거예요.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 관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12월 5일 밤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없이 묵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망명을 승인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강일이 위협했어요. 아내와 딸을 죽이겠다고. 이미 수용소로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압력을 넣어야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지금 당장요. 국제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저는 북한 보위부 요원입니다. 첨부 파일에 북한 정권의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스위스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의 해외 부동산,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고문 영상, 탈북자 암살 명령서,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이메일들이 발송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3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박철수 씨,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와 상의 없이?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가족을 구하려면 압력이 필요했어요. 당신, 이제 북한만 적이 아닙니다. 중국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당신 가족을 공개 처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정오예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안 돼. 당장 대사관으로 오세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CNN이었습니다. 속보 북한 기밀 데이터 유출. 탈북 보위부 요원이 정권 범죄 폭로. 제 얼굴이 나왔어요. 박철수, 국제 지명 수배자. 다음 화면에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평양 광장에 끌려 나와 있었어요. 북한은 박철수의 가족을 내일 정오에 처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공개해서 가족이 죽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획이었어요. 데이터를 공개하면 국제사회가 주목합니다. 북한이 가족을 공개 처형하면 전 세계가 비난할 거예요. 그럼 북한은 압력을 받습니다. 처형을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도박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최강일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일, 데이터를 공개했군. 대담해. 가족을 놔줘. 안 돼. 내일 정오에 처형돼. 내가 직접 집행할 거야. 미친놈. 미친 건 당신이야, 스승님. 데이터를 공개해서 뭐가 바뀌나? 아무것도 안 바뀌어. 바뀔 거야. 세상이 알게 됐어. 그래서 북한은 계속 존재해. 당신 가족만 죽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을 거야. 압력? 웃기지 마. 북한은 70년간 압력 속에 살았어. 아무 소용없어. 강일이 옳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은 느렸어요. 내일 정오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강일, 거래하자. 거래. 나와 가족을 맞받고 내가 돌아갈게. 대신 가족을 풀어줘. 강일이 웃었어요. 흥미롭군. 하지만 거절이야. 왜? 둘 다 가질 거니까. 당신도 잡고 가족도 처형하고. 계자식? 내일 정오 평양 광장. 보고 싶으면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가야 합니다. 평양으로. 미친 짓이었어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구하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대사관? 그들은 늦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직접 구해야 했어요. 배낭을 챙겼습니다. 권총, 탄창, USB 백업. 모든 것을 챙겼어요. 평양까지 어떻게 갈까? 비행기는 없습니다. 기차도 너무 느려요. 차를 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다시 넘어야 했어요. 미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이었어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꿨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 뉴스를 봤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미국 국무장관 성명, 중국의 중재 제안.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데이터 공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형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행하겠다고 버텼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 처형 2시간 전이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 씨, 지금 당장 오세요.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해요. 가고 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갑자기 검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내렸어요. 박철수 체포한다. 총을 꺼냈습니다. 쐈어요. 탕탕탕. 공작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는 엄폐했어요.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작원들이 쫓아왔어요. 목발을 짚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를 막아섰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나가. 운전자가 겁에 질려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미국 영사관까지 5km. 뒤를 봤습니다. 공작원들도 차에 올라타고 추격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다른 차들과 부딪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쫓는 차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공작원이 창문으로 총을 겨눴어요.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부딪혔어요. 공작원의 차가 전봇대에 충돌했습니다. 한 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이 계속 왔어요. 영사관이 보였습니다. 500m 앞이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중국공안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았어요. 멈춰라.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공안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쐈어요.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제 옆구리를 스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갔습니다. 공안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쾅! 두 차가 충돌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영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100m 뛰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다리가 맞았습니다. 쓰러졌어요. 기어갔습니다. 땅을 짚으며 전진했어요. 50m, 30m. 영사관 정문에 미국 해병대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해병대가 달려왔어요. 북한 공작원들도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잡으려고요. 해병대와 공작원들이 충돌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저는 기어서 정문을 넘었습니다. 영사관 아니었어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어요. 살았다. 해병대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으로 옮겼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했어요. 미국 땅이었습니다. 영사관 안은 미국 영토였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졌지만 멀쩡했어요. 이걸 대사에게,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박철수 씨.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영사관 내 의료실이었어요. 옆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셨군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당신의 데이터 덕분이에요. 국제 압력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요. 가족이 살았어요. 당신은 이제 미국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망명이 승인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구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요.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쉬세요.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어요.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진짜 자유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4월, 서울 한강변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딸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위를 나는 새들이었어요. 자유롭다, 그렇지? 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내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여기 있어. 꿈만 같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어요. 베이징 영사관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었어요. 제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엔이 북한 제재를 강화했고 중국도 중재에 나섰어요.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박철수의 가족을 석방하라. 그러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망명자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폭로했어요. 세계가 들었습니다. 압력이 더 강해졌어요. 마침내 북한이 굴복했습니다. 2년 만에요. 인도적 차원에서 박철수의 가족을 석방한다. 북한의 발표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중국을 통해 가족이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영희와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영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바보. 당신 때문에. 하지만 울면서 안아줬어요. 수진이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수용소에서의 인연은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굶주림, 폭력, 추위.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을 받았어요.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수진이는 학교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북한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웃음도 되찾았어요. 영희는 제빵 학원에 다닙니다. 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게를 하나 열고 싶어요. 영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유엔과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요. 제 데이터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의 범죄를 폭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손을 봅니다. 흉터가 가득해요. 격투, 총상, 동상의 흔적들.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도 모르는 사람들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증언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속죄하고 있어요. 평생 속죄할 겁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 정말? 응.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사자.
일어났습니다. 목발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발목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초콜릿을 골랐어요. 아빠도 드세요. 고마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기 봐요.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 아직도 그곳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데이터로, 증언으로, 행동으로. 최강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북한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적이 아니라 동료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은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 속에서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20년간 보위부 요원으로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감시하고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아빠이고 남편이고 인간입니다. 박철수라는 이름도 버렸어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자유.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림자의 종말. 그리고 빛의 시작.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